근대 과학의 수학하고 그쵸? 그다음에 실험이죠. 수학하고 실험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됐다라는 과정 함께 살펴봤었죠. 그쵸?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벗어나는 그런 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케플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런 흐름이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더 강화되고 이제 하나로 완성되겠죠. 그쵸?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아이색 뉴턴 때 가서 그러니까 근대 과학이 프랜시스 베이컨 이런 사람으로부터 뭐 거의 출발하기 시작해서 그다음에 수학 이런 것들이 더해지고 그다음에 뭐 천문 이런 어떤 법칙들 나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이색 뉴턴에 의해서 물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학 분야를 탄생시키면서 이제 근대 과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세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를 벗어나기 시작하죠. 그쵸?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논리만 중요한 게 아니다. 논리보다도 실제 실험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뭐예요? 수학적으로, 그쵸? 수학적으로 그러한 현상들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과학의 중심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그쵸? 그와 같이 이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열리는 거예요. 아, 그 네. 전에는 이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쵸? 네. 산발적으로 그러한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졌던 것들이 이제 뭐예요? 모든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는 물리적 현상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학문으로 집대성이 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이색 뉴턴에 의해서 그 저기 뭐냐 그 출발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고전 물리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고전 물리학 뉴턴의 삼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탄생하면서 근대 과학의 장이 비로소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역사적으로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근대 과학이 왜 중요하냐? 근대 과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현실과 완전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쵸? 네. 실험과 수학으로 현실하고 사실상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그 이론적 결과물이 계속 산출되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현실에다가 적용을 해서 뭐예요? 현실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그러니까 온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로서 그쵸? 그런 영역들을 넓히는 데 있어서 너무나 좋은 도구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네. 우리가 그 처음에 그 과학의 종류 분과 배울 때 순수 과학이 있고 응용 과학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걸 응용해서 새로운 어떤 기술들을 그 만들어내고 그 기술에 의해서 예전에는 엄두를 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땅을 정복하라, 그쵸? 네. 그러한 부분들을 실제로 확립해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구죠, 그쵸?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도구예요, 그쵸? 결정적인 도구 역할을 하는 게 근대 과학이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의미가 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학의 우리가 세계사 시간인데 그쵸? 네. 갑자기 과학의 역사가 왜 나오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얘기했었죠. 예, 네. 그렇게 해서 그 발전하게 된 그러니까 어떤 그 물질적, 그쵸? 물질적 풍요라고 하는 기반이 없다면은 아무리 사상이 뭐 개인의 자윤이 어쩌니 한다고 해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없다. 그랬죠. 그쵸?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막이 오르는 겁니다. 근대라고 하는 시대가 뭐 사상적으로 이러니 저러니를 떠나서 물리적 차원에서 비로소 돛을 올리고, 그쵸? 출범할 수 있게 된 무대가 드디어 이렇게 쫙 마련됐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 드디어 이룩한 인물이 바로 영국의 그 유명한 아이잭 뉴턴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잭 뉴턴은 뭐냐? 앞선 시대에 나온 과학적 결과물을 하나로 종합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부분들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거를 네. 이제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리고 뉴턴의 3법칙이죠. 그러한 방식으로 수학적으로, 그쵸? 수학적으로, 그 다음에 실험적으로, 그쵸? 관측에 의한 그런 걸로 해서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데 성공을 한 그 사람이 돼요. 그래서 고전 물리학이라고 하는 걸 출범시키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보는 이런 어떤 거시 세계를 정확하게 기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몇 도 각도로 해서 힘을 얼마 줘서 공을 던졌다. 그러면 뭐예요? 몇 도 각도로 날아가서 어느 지점에 저기 이 공이 떨어질 것까지를 다 계산이 가능한 거죠. 그쵸? 아, 이론적으로 다 계산이 가능해요. 그쵸? 그래서 요즘에 어때요? 미사일 쐈다 그러면은 그럼 요격 미사일 아, 예, 그죠. 가능하잖아요. 그쵸? 이러한 것들이 다 가능해진 이유가 뉴턴으로부터 그 토대가 마련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현실에 이렇게 적용되니까, 그쵸? 국방, 안보 같은 데서, 그쵸? 누가 미사일을 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쏴서 떨어뜨리는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요격해버리죠. 그쵸? 이러한 데까지 나갈 수 있을 정도니까, 다른 분야는 또 어떻겠어요. 그쵸? 말에, 저기, 두말하면 입 아프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역설적인 게, 이러한 이 실생활에 들어오는 기술 혁명이 대부분 전쟁 무기를 발전시키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발전시켰던 그런 것들이 전쟁이 끝난 뒤에는 쓸데가 없잖아요. 그쵸? 그거를 민간용으로 재활용을 아, 와, 그러면서 이게 또 기가 막히게 이게 또 저기 생활이 개선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제는 뭐예요? 사회가 정해준 어떤 구조에 의해서 내 삶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 대로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풍요로우니까 이제는 뭐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그 길을 정해서 살아가라라고 할 수 있는 길이 마련이 된 거죠. 그쵸? 그런 네. 면에서 중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자, 뉴턴이, 그쵸? 그래서 27살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수학 교수가 될 정도로 뭐 천재 중에 천재였죠. 그쵸?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은 청교도 사상의 중심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정복고가 이루어진 지 1년밖에 안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청교도 그런 학풍이 굉장히 강했던 이런 데서 이제 수학 교수로서 그 봉직했던 사람이 뉴턴입니다. 그리고 이제 케임브리지에서 이제 피터 라모스라고 하는 사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이 라모스는 이제 개신교도죠. 저 위그노 사상가입니다. 그 프랑스 개신교도의 그런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가르쳤는데, 이 사람을 이제 과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뭐냐면은 베이컨만큼이나 실험을 강조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그 근대 과학을, 그쵸? 이렇게 해서 더 가속시키는 그런 학풍 아래서 뉴턴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근대 과학, 고전 물리학이었죠. 고전 물리학을 출범시킴으로써 근대 과학이라고 하는 장을 열어 젖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대과학이라고 하는 장을 열어 젖힌 책이 그 유명한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예요. 요거 선생님이 2년 전에, 그쵸? 과학의 역사할 때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뉴턴의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가 뭔지 궁금하시면은 가서 보시면 되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케플러와 갈릴레오의 연구 결과를 완벽하게 종합합니다. 수학적으로, 그쵸? 그리고 실험적 차원으로, 그쵸?
관측이죠. 관측을 통한 데이터와 그 모든 것들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해내는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우주의 모든 물체 사이에는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동일한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도출을 해내는데요. 이게 작용하는 방식을 미적분과 같은 새로운 수학 기법을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뭐예요? 양자 간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보는 건데 그게 이러이러한 법칙에 의해서 적용이 되니까 뭐예요? 저러저러저러하게 계산하면은 얘는 어디가 있고 얘는 그 다음에 그쵸? 이게 다 저기 뭐냐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의 궤도나 그다음 밀물 썰물의 발생 그러니까 뭐 일식이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다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밀물 썰물의 발생과 일시 등을 정확하게 계산해 내는데요. 이게 이제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그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물리학이라고 할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은 목적론을 따랐기 때문에 두 개가 원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천상은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로 보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우리의 그 특유의 3단 논법을 보자는 거예요. 지상과 천상이 같으냐? 그렇죠? 아,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천상은 천상의 법칙대로 돌아가고 지상은 지상의 법칙대로 돌아간다. 이거 너무나 명확관이한 거죠. 그렇죠? 명약관화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예요? 저 별은 천상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별개의 법칙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주장했던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천문학입니다. 네. 그런데 뭐예요? 뉴턴이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에서 뭘 보여주냐면은 우리가 공 던지고 주고받고 하는 요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뉴턴 1, 2법칙을 통해서 완벽하게 일단 설명을 해내요. 그 얘기는 뭔가요? 지상에 대한 물리학을 움직임에 대한 원리들을 수학적 원리로 완벽하게 보여줬던 거죠. 그쵸? 이게 이러한 방식대로 돌아갑니다라고 하는 거 완벽하게 보여준 거죠. 그쵸? 네. 그런데 이거를 펼쳐요. 어디까지요? 달, 태양까지 펼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적용해서 계산했더니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몇 월 몇 시, 언제쯤에 일식이 이렇게 발생하고, 그쵸? 네, 다음번 밀물은 몇 시, 다음번 썰물은 몇 시, 이런 것들이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계산되면서 이게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를 보여준 게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예요. 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완벽하게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게, 입증하는 게 과학적, 수학적으로,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 책이 바로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가 되는 것이고, 그 함의는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함의예요. 전 우주에는 뭐예요? 동일한 물리 법칙이 작용한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찰과 실험을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전제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따른 결론은 너무나도 확실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쵸? 야, 하늘과 땅이 어떻게 같아? 그쵸? 다른 거지. 그러면 거기에 적용되는 법칙은 다르지. 어떻게 같아? 그리고 이 얘기는 누구나 다 그럴듯하게 받아들였었죠. 그쵸? 너무나 확고한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지성이라고 하는 게 죄에 영향을 받는데 우리 눈에 정말 확실해 보인다고 해서 이게 진짜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예요? 실험으로 오히려 그것을 검증을 해서 아니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편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예. 네. 왜냐하면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보이는 이 세상의 원리 그 자체를 보고 거기에다가 따라가는 것이고, 그쵸? 실험이라는 게 작동하려면 뭐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을 일정하게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는 우리의 신앙 원리와도 맥이 닿는 거죠, 오히려. 그렇죠? 네.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더욱더 자기 자신을 바라봐서 왜곡된 것을 너무나 옳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함정이 더 강한 거죠. 그렇죠? 아, 네.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천상하고 지상이 어떻게 같아? 그러니 뭐예요? 별이 도는 힘과 원리와 이 세상에서 공이 날아가는 원리는 다른 거야. 그렇죠? 예. 네. 우리가 움직여 다니는 이런 건 같을 수가 없어.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뉴턴이 완벽하게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네. 예, 전 우주에는 동일한 물리 법칙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보여주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늘에서 벗어난 근대 과학이 출범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의 방법론은 뭐예요? 3단 논법에 의한 논리적 완전성을 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실험을 통해서, 그쵸?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내 생각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논리적 정합성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실험과 관측을 통해서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쵸? 아, 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심지어 확인이 됐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완벽하게 믿지 않죠. 그쵸? 네. 네. 잠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쵸? 네, 네. 이렇게 바라보는 그 시각이 바뀌어 있는 과학이 이런 방식으로 출범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재까지도 그대로 쓰이죠. 과학적 방법론에서 우리 여러 차례 배웠었죠. 그쵸? 먼저 뭐예요? 자료를 모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뭐예요? 가설 세우죠. 그쵸?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가설 세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실험이나 관측으로 검증을 해보죠. 그쵸? 네. 여러 번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법칙이 되죠. 그쵸? 네. 예. 처음부터 처음은 이론이었다. 이론이 되죠. 그쵸? 네, 이론이 되는데 그 이론이 전방위적으로, 그쵸?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법칙이 되죠. 그쵸? 예. 그런데 그 법칙까지도 깨지죠. 그쵸? 여기 대표적으로 만유인력의 법칙 이거 깨졌잖아요. 이거. 누구에 네. 의해서요?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깨졌잖아요. 이거.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세계에서는 작동하는 법칙이기는 해요. 예, 그렇지만 이 세상 전체를 놓고 설명할 때 미시세계로 들어가면은 만유인력의 법칙 작동 안 합니다. 아, 예, 네. 작동은 안 한다기보다도 근사치로 작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어쨌건 근데 그런 어떤 그 오차들을 갖고 안 맞아 떨어지는 그 부분을 갖고 맞아 떨어지게끔 고전 역학을 다시 쓴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예, 그러니까 만유인력의 법칙도 깨지죠, 그쵸? 예,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진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 모든 거를 다 설명이 가능하니까 법칙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쵸? 네. 자, 어찌됐건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심지어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도 아직도 이론이에요. 이게 그 고전 역학의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은 그 정도 지위는 아직도 편만하게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과학 이론이에요. 하여간 과학적 방법론 요렇게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하여간 요렇게 해서 이제 근대 과학의 장이 열립니다. 자, 물론 이거를 모두가 받아들이지는 않았는데요. 왜 그랬냐면은 이런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 뭐예요? 물체와 물체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끌어당기는 게 있어서 뭐예요? 그걸 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천체도 돌고, 그쵸? 천체도 네. 돌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 던지면은 뭐 이러이러한 각도로 날아가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의 후계자들은 야 이거 뭐야 마술이나 신비적인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야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갑자기 작용을 해가지고 확 끌어당기는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이성적인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쵸? 뭔가 이 자리에 오려면 뭐예요? 뭔가 가가지고 물리적으로, 그쵸? 물리적으로 가서 이렇게 해야지. 그쵸? 네. 이런 거죠. 네. 그쵸? 예, 아무것도 없는데 뭐예요? 중간에 신비한 끌어당기는 힘이 잡아당겨가지고 이걸 이렇게 계속 돌린다고? 저기 뭐냐, 뭐 화성, 목성, 금성? 뭐야, 이거 마법이잖아. 이러면서 네. 예, 거부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데카르트의 후계자들이 그 뉴턴의 연구 결과를 마술이고 신비적이라고 여겼다는 요 대목이 사실 뉴턴이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함의가 깊게 있는 그런 부분인데 왜냐면요. 뉴턴은 이제 요 책을 내면서 내심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자기는 자신의 중력 개념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와 지속적인 섭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믿었어요. 네.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후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신론으로 기울겠죠.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기계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만한 이런 것들은 없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없고 톱니바퀴와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이렇게 뭐냐 뭐 별도 돌고 뭐 이렇게 뭐 지구도 하고 이렇게 해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런데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게 없는데 뭐예요? 얘네들이 서로 끌어당기면서 계속 도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 뉴턴 입장에선 이건 뭐예요? 이거 그러면 이 힘은 왜 발생했느냐라고 했을 때 뉴턴 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예, 네. 그거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네. 나는 이런 현상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설명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데 중간 매개체가 없는데 계속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오늘도 뭐예요? 그 별과 별 사이를 당기셔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예, 이 일을 오늘도 이렇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가고 계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신다. 그쵸? 예, 이 얼마나 하나님이 완전하시냐, 정확하시냐. 예, 오늘도 이 별과 별 사이에 이런 것들을 의로 이렇게 그 보이지 않는 그런 힘으로 완벽하게 그 자리에 붙들어 두시고 이 전체를 주관해 가시는 그리고 천상뿐만이 아니라 뭐요 지상에도 이렇게 해 가시는 똑같이 해 가시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놀라우냐. 그쵸?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은 이신론자가 전혀 아니죠. 그쵸? 네. 오히려 데카르트 쪽이 이신론이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전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는 얘기를 안 해요. 예, 자기는 얘기는 안 하지만 내심 그 속마음으로는 실제로는 내가 그 발표한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즉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영광스러우시다, 놀랍다. 네. 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영광스럽게 다스려 가시는 것이다 라고 보여준다라고 믿었지만 그거를 입 밖으로 내요 못 내요? 안 냅니다. 왜요? 네. 그거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네. 그 부분은 내가 설명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보이는 것들이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이 작동하는지를 보여줄 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게 근대 과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지점이 됩니다. 왜냐면은 뭐예요? 근대 과학의 체계 안에서 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신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논평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쵸. 네, 그 부분에서만큼은 과학이 과학의 원리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종교가 관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아퀴나스의 논리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퀴나스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자연의 세계를 철학의 원리로 이성의 원리로 규명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쵸? 네. 그리고 그 상층부에다가 몰라요?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을 놔서 두 개를 완전 분리시키면은 그래서 이렇게 간섭 못하고 이렇게 간섭 못하게 하는 이런 체계 안에서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한 맥락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보세요.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뭐라는 거예요? 설명. 거기서는 나는 그저 보여줄 뿐이다. 원래 거기서 원래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원래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죠. 아, 네. 예. 그렇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토대는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나왔어야 되는데 뉴턴이 이거 안 내놓은 겁니다. 오히려 뭐예요? 아퀴나스처럼 그거는 과학자들의 영역이 아니다 이러면서 한 발 뒤로 뺀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근대 과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자율 이성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 뒤에 배경 토대가 무엇이었는지 설령 모른다고 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충분하고 완전하게 서술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토대가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던 거예요. 뉴턴이. 네. 예.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었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근대 과학이라고 하는 게 뉴턴에 의해서 출범하는데 뉴턴이 이런 식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 편만하게 받아들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과학의 그런 영역 안에서 그것이 작동하기 위한 유일한 토대 그리고 그 뭐냐 어떤 이게 아니라면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요런 얘기들은 다 퇴출이 되는 거예요. 아, 네, 퇴출이 되는 그건 뭐예요?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식의 과학이 태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작동하게 되는 근본 토대와 원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과학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지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설명할 수 있는 이것들은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고 이것이 그리고 현실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라는 식으로 결과를 내놓는 과학이 태동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근대 과학이라는 아, 네. 무슨 얘기하는지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쵸? 네. 요 지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 과학 공부했었잖아요. 그쵸? 기독교적 과학 공부했을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이런 어떤 정교한 어떤 메커니즘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잖아요. 그쵸? 네. 원래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뉴턴은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을 때는 뭐예요? 나는 그저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작동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아퀴나스적인 체계의 연장선에 있는
자율 이성에 의해서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근대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출범시켰다는 거죠. 네. 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유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중력 개념이 하나님의 계속적인 섭리와 창조의 영광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놀라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실제 역사는 어떻게 가냐면은 뉴턴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섭리를 자연 그 자체, 그러니까 자율 이성 그 자체로 대체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성공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은 이런 일이 작동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안 하고 여기는 이성의 영역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성의 영역이 아니에요 라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인간적인 이성만으로도 설명하는 게 충분해요 라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자연을 연구할 때 있어서 그분의 섭리를 배제해버리고 자연 그 자체로 이해하고 설명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이죠. 네. 네, 신앙을 깔아놔버리는 거예요. 그 신앙체계 위에서 계속 발전하고 돌아가는 과학체계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근대 과학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개신교도에 의해서 굉장히 이렇게 원동력을 받았죠. 그쵸? 그래서 네. 원동력을 받았는데 아까 말했던 그러한 시류들과 만나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그쵸? 여기서 그 시류라고 하는 거 아퀴나스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자율 이성적인 원리예요. 그런 거와 이제 이렇게 만나면서 뭐예요? 결정적으로 뉴턴이 그쵸? 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한 것을 계기로 해서 그분의 섭리를 자연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충분한 과학이 출범하고 태동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배웠던 과학 교과서와 시중에 나와 있는 과학 교과서를 한번 보세요. 네,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체 이런 걸 다룰 때도 와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솜씨가 얼마나 놀랍냐.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는 시중 과학 교과서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없게 되는 거.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지점을 다뤘어야 되는 거죠. 그쵸? 네. 예를 들어서 뭐 유전 법칙 이런 거 봐도 거기에 나오는 그 정교한 메커니즘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일관성은 그럼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그쵸? 네. 하나님이 아니면 없거든요. 그런 개념은. 네. 그거에 대한 개념인 진화론은 우연이잖아요. 그쵸? 네. 우연의 일관성이 어딨어요. 그쵸? 예, 근데 진화론을 주장을 하면서 그런 우연에 의해서 나타난 건데 이러한 법칙을 따라서 생명체들이 이렇게 나간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러면 뭐예요? 그런 일관성 있는 법칙이 적용한다고 하면은 그런 법칙이 성립되게 하는 유일한 대안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쵸?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결과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의 섭리와 그쵸? 그분의 지혜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야 온전하게 그 사실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 과학이 이렇게 출범을 해서 계속 이어졌다면은 참 좋았겠죠. 그렇죠? 본래의 목적을 온전하게 달성했겠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이런 식으로 나갔던 거예요. 거기는 내 영역이 아니야 해서 자율 이성의 개념을 오히려 옹호하는 쪽으로 발을 디뎠기 때문에 이후의 역사는 오히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은 점점 이제 퇴출이 되는 겁니다. 그 영역에서. 네. 퇴출되기 시작하게 되고 그 연장선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기원을 다루는 무신론이 출범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화론, 그쵸? 진화론이 출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안타까운 그런 역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학 체계 안에는 온 우주 질서를 질서정연하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필요성이 명백하게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아니라면은 없다라는 거죠. 그쵸? 아, 예, 네. 이게 같이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다른 어떤 무신론적인 과학 이런 거 많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그 어떤 합리적인 기초와 기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안타깝게도 이렇게 되지 않고 자율 이성만으로 충분한 과학이 가능한 것처럼 오도가 된 거죠. 뉴턴의 그런 태도긴 한데 뉴턴의 그런 태도는 앞선 그쵸 아퀴나스의 그런 어떤 그 영향이 사실 들어간 겁니다. 자, 어찌됐건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존재와 필요성이 명백하게 제시되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근대 과학에서는 만물의 기원을 설명할 때나 필요한 존재로 격화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빈틈을 메우는 신이라고 인간이 설명할 수 없을 때 등장해서 빈틈을 메워주는 존재가 기독교의 신이다라고 이제 무신론자들이 비하하는 거예요. 아, 네, 네. 이런 식으로 근대 과학의 영역에서 계속 등장하다 보니까 이런 식이 됐던 것이고 이런 식으로 조롱받다 보니까 뭐예요? 점점 그 과연 있는 거냐, 그렇죠? 네. 그리고 필요 없는 이론이 나와요. 진화론 같은 거, 그렇죠? 이러면 네. 어때? 열광적으로 아 드디어 저기 우리가 이 미신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참된 길을 열었다라고 하면서 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근본적인 요인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네. 참 안타깝죠, 그쵸? 요 근대과학 요거 정립됐을 때 선생님이 말한 대로, 그쵸? 선생님이 말한 대로 우리가 지금 기독교적인 과학을 배우는 대로 정립이 돼서 출발했다면은, 그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더 높여드리는, 그쵸? 네, 이러한 쪽으로 이 선악의 학문이 사용될 수 있는 그 기품과 전통이 몇백 년 이렇게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됐을 텐데, 예. 그러면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오히려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요즘에 네. 걸림돌 엄청나게 되잖아요. 그쵸? 저는 뭐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하면 이렇게 과학적으로 말이 돼? 막 이러면서, 그쵸? 아, 예, 말이 안 돼. 이런 거짓말 하지만 이제 이러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돼야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없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참 아쉽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예. 그래서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고, 그쵸? 예. 그래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 그럼에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의존한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미친 영향들, 거기로부터 나오는 그 유익들이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받으셔야 마땅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로 다시 사용하는 거죠. 그게 네. 바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기독교적인 과학이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과학 과목이 바로 그런 과목인 거예요. 아, 굉장히 거창하죠, 그쵸? 예, 굉장히 네. 거창하고 뭐 이거 배우는 게 뭐 그렇게 크게 다를까 싶었는데 사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예,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